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조차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말은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 담겼을 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그런 진짜 위로의 힘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진짜 위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죠. 한마디 따뜻한 격려가 가슴 속에 새겨져 새로운 용기를 주거나 단순한 말처럼 들렸던 조언이 결국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과 공감이 담겼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위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진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공허한 말로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로 진정한 위로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6가지 사례를 통해 진짜 위로와 변화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례 1.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인정의 위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실수 하나 때문에 자책하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죠. 그때 그의 동료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야. 나는 너의 그런 점을 존경해. 이 짧은 말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고 자책 대신 성장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수를 계기로 업무 역량을 더 키웠고 1년 후에는 같은 팀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사례 2.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돼. 부담을 덜어주는 위로. 고등학생인 동생이 있던 한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해도 아무 소용없어라며 자꾸 좌절했죠. 그때 그녀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오늘 하루 한 문제만 풀어보자.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그 말이 동생에게는 구원의 말처럼 들렸다고 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날부터 하루에 딱 한 문제씩만 풀기 시작했는데 결국 다시 공부 습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나도 그랬어. 공감의 힘.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감마저 잃었는데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그런 일을 겪었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더라고. 내가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너를 더 성장하게 해줄 거야. 이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선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에 공감이 생겼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죠. 사례 4. 지금의 너도 괜찮아.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위로. 어떤 이는 힘들 때마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한 대학생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너도 충분히 괜찮아.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은 그가 스스로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다시 돌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례 5. 넌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는 위로. 한 여성은 오랜 우울증과 싸우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많다는 걸 잊지 마. 나도 그중 하나야. 그 말은 그녀에게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친구의 도움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6. 넌 분명 해낼 거야. 믿음을 심어주는 말.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요.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 내가 해낼 거라는 걸 의심한 적 없어. 그 말은 그에게 강한 믿음이 되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줬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고 몇 년 뒤 성공적인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진짜 위로와 말의 힘을 전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던지는 말이 진짜로 위로가 될까? 라는 고민이죠. 사실 관계 속에서 말을 통해 위로를 전한다는 건 단순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진짜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관계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말로 다가가는 법과 말을 통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말보다 중요한 건 듣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조언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라며 본인의 경험을 앞세우면 상대방은 위로받기보다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전문가 조언.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 그랬구나, 어땠어? 같은 공감 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조언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언을 하려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라는 조언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게요. 한 친구가 직장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거 그냥 사표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조언을 했죠.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겠어? 라는 답답함만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조언. 상대방이 먼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 조언은 잠시 보류하세요. 조언 대신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3.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말하기. 위로의 말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걸 고쳐야 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여처럼 나를 주어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 이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너라는 주어는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방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문가 조언. 너는 왜 그랬어? 대신 내가 보기엔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판단받는 느낌을 없애주고 진심 어린 공감을 전달합니다. 4. 긍정적 언어로 동기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만 힘들어해라고 말하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축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의 가능성과 강점을 강조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례. 어떤 아이가 시험에서 낙제를 해서 엄청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질책하자 아이는 더 자존감을 잃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실수한 걸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결과는요? 아이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문가 조언. 넌 왜 이래? 보다는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위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5. 때로는 침묵도 위로가 된다.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말을 줄이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례. 병원에서 오랜 투병 끝에 가족을 떠나보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대요.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 상대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진심은 어떤 말보다 깊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6. 위로의 말도 맞춤형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이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어라는 응원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위로를 건네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세요.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말을 줄이고 듣기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위로의 기술. 말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진심에서 나오고 상대방을 향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위로의 말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완벽한 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오늘 건넨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